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현대자동차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 이후 현대차 전망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보고서 핵심 내용들, 특히 그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현대차에 어떤 의미인지, 또 그 2026년 골든 사이클 진입 가능성,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소식은 관세율 확정인 것 같아요. 최악은 25%였는데 15%로 결정됐죠. 네, 맞습니다. 10%포인트 인하된 건데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기아 포함해서 3조 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3조 원이요? 정말 그 큰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진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이에요. 3분기 실적 발표 바로 직전에 이게 딱 결정이 됐거든요. 아, 타이밍이 정말.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에는 관세 비용이 한 1.8조 원, 그 정도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어요. 한 29% 정도 감소했죠. 네, 맞아요. 실적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시장은 이걸 이건 이미 지나간 일회성 비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오히려 그 1.8조 원이라는 숫자가 15% 관세 인하 효과가 정말 크겠구나.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 됐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3분기 이익이 그렇게 줄었는데도 분기 배당금을 주당 2,500원으로 무려 25%나 올렸단 말이죠.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관세 문제 해결됐다, 이걸 넘어서는 신호 같아요. 향후 현금 흐름에 대해서 경영진이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 자신감의 근거는 결국 탄탄한 펀더멘털에 있는 거죠. 3분기 실적에서 그 관세 비용, 일회성 비용을 싹 걷어내고 보면요. 실질 영업이익률이 9.3%나 됩니다. 와, 9.3%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제네시스나 SUV 같은 고수익 차종 판매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요. 또 특히 하이브리드, HEV 판매가 아주 좋아요. 전년 대비해서 22.9%나 급증했거든요. 아, 요즘 전기차 BEV 수요는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HEV 라인업이 탄탄해서 오히려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6년에 팰리세이드 HEV 같은 핵심 신차 출시도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관세 부담 완화랑 맞물려서 골든 사이클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골든 사이클이라는 개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권가 목표 주가 36만 원 얘기도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네, 그 골든 사이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담 감소라는 아주 큰 외부 호재가 있죠.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HEV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또 팰리세이드 HEV 같은 아주 기대되는 신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딱이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내는 시기. 그래서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2026년이 그 정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목표 주가 36만 원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보고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차의 어떤 근본적인 변신 가능성 이런 걸 주목하는 것 같아요. 2026 CES에서 공개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단순히 로봇 기술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이 아틀라스 로봇을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산 비용을 30% 절감하고 제조 기간은 40% 단축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와, 로봇을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 비용 30% 절감, 기간 40% 단축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엄청난 혁신인데요. 그렇죠.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시장은 이제 현대차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업,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엔비디아랑 자율주행 기술 협력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군요.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 시장이 현대차를 재평가, 그러니까 리레이팅 할 수 있다. 현재 PE가 한 6배 수준인데 이걸 넘어설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리레이팅 가능성을 보는 거죠. 물론
뭐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도 기존 BEV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점, 또 글로벌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그러니까 판촉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반응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관세 타결되고 나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막 줄줄이 올렸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사실 10월 한 달 동안 주가가 33% 넘게 올랐다고 하니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기적인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까요? 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동안 현대차를 짓눌렀던 가장 큰 불확실성, 즉 관세라는 족쇄가 풀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견고한 이익 창출 능력이 있고 또 주주 환원 의지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서 로보틱스나 AI 같은 미래 기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아예 다른 레벨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재평가 스토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호재를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 주가 변동보다는 그런 큰 그림의 변화가 시작될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현대차는 가장 큰 리스크였던 관세 불확실성을 털어냈고 이미 검증된 탄탄한 펀더멘탈과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2026년 골든사이클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로보틱스, AI 같은 미래 기술 투자를 통해 단순 자동차 회사를 넘어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견신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죠.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로봇을 통한 생산 혁신, 청사진,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또 만약 성공한다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